자, 할 거야, 오늘. 자, 오늘은 숙제가 노트 필기하는 거만 숙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우리 문제 4문제 더 풀었죠? 네. 그거 외로 나머지 앞에 부분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있죠? 네. 한 번씩 더 점검들 하세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점검하냐면 최고난도 유형까지는 안 해도 되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앞에 우리 소인수분해에서 문제 풀었던 게 21쪽 핵심 유형 있죠? 네. 21쪽부터 시작해서 저 뒤에 최고난도 전 31쪽까지 보이죠? 네. 여기까지 본인이 틀렸던 문제들 있죠? 네. 그거 다시 푸는 거 오늘 숙제. 네. 틀린 거. 네. 알겠어? 네. 틀린 거 다시 푸는 거 숙제. 그리고 틀린 거 다시 푸는 건 어디다 풀 거냐? 책에다 풀 겁니다. 노트에다 풀지 말고. 틀린 거 다시 푸는 건 책에다가. 그래서 다음 시간에 딱 봤는데 책에 틀린 문제가 별로 몇 개가 없어. 본인 알아서 다 체크 제대로 해. 네. 알았지? 선생님 저는 여기 3개밖에 안 틀렸는데요? 내가 여기서 푼 문제가 몇 개인데 3개밖에 안 틀린 인간이 나올 리가 없잖아. 알아서 31쪽까지 책에다 문제 다시 풀어보는 게 숙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책에 설명할 거거든? 수책에 설명하면서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거 오늘 노트 필기 하는 것까지가 숙제. 이렇게 2개. 확인돼요? 네. 야, 그러면 요새 우리 숙제 나가는 거 양이 많아? 힘드니? 아니면 할만하니? 괜찮아? 네. 여기서 그럼 내가 조금 더 늘리면 할만하겠어? 힘들겠어? 그 조금 더가 뭐 한 10문제 정도? 지금에서 10문제 더 늘리는 거 가능해? 20문제는? 20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최대 여러분들이 허용할 수 있는 데가 15문제야? 10문제야? 10문제? 15문제? 10문제? 알았어. 오케이. 어디까지인지 확인했어. 좋아. 일단 한번 해보자고. 오늘은 요것만 딱 얘기하고 마무리하자. 자, 수체계. 이 수체계가 선생님이 칠판 옆으로 쭉 내려서 쓸 거거든? 여러분들 노트 필기할 때 우리 노트가 이렇게 세로로 길잖아? 이거 필기할 때는 옆으로 돌려서 가로로 적어. 그게 여러분들 쓰기 훨씬 편할 거야. 줘봐. 이렇게 해서. 원래 종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옆으로 적지 말고 이렇게 돌려놓고 적어. 뭐 일로 돌리든 일로 돌리든 건 니네 마음대로.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쭉 해놓으면 한눈에 확 보이거든? 이렇게 한눈에 보이게.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콕콕 찍어가면서 보충 설명할게. 그리고 오늘은 색깔을 선생님이 좀 여러 개를 쓸 건데, 자, 파란색으로 쓰는 내용 있지? 이거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 내용. 알겠지? 그리고 빨간색. 아니, 그냥 별표 칠 거야. 그리고 초록색이랑 주황색으로 쓴 내용들이 있을 거거든? 초록색, 주황색.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 알겠죠? 그러니까 파란색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파란색, 하얀색을 빼고는 나머지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얀색은 이제 기본적인 분류하고 막 할 거니까. 분류는 당연히 알겠지 뭐. 그러니까 파란색에 있는 내용만 이런 거야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같이 쭉 보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됐죠? 자, 그럼 우리가 수체계라는 녀석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현재 여러분들 교육과정 안에서 완성이 되는 시점은 고등학교 1학년 때야. 고1 과정을 배울 때 완성이 돼.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모든 숫자의 체계는 우리가 복소수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게 됩니다. 확인됐나요? 네. 그러면 도대체 이 복소수가 뭐냐? 우리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숫자를 다 복소수라고 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구체적인 예시가 존재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시를 뭘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만들었어. a 플러스 bi라는 형태의 수다. 뭔가 말이 좀 어려워. 자, 이때 우리는 여기에 조건을 붙여. 단 a랑 b 있죠. a, b는 상수의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a, b는 문자로 써져 있긴 하지만 숫자로 취급한다는 얘기입니다. 확인됐죠? 그리고 i 보이지? i 뒤에 하나 더. 이 i는 새로운 용어인 허수단이라는 말을 사용할 거야. 이렇게 부르는 게 우리는 바로 무엇이냐? 복소수라는 숫자. 우리가 현재 존재하는 모든 숫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을 해봐. 만약에 a가 0이잖아? bi만 남는 거지. 이렇게 생긴 숫자가 따로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0이잖아? 그럼 a만 남지. 이렇게 생긴 숫자가 따로 있는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이는 이 복소수라는 녀석에서 숫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거든. 어떻게 분류를 하냐? 실수라고 부르는 애와 허수라고 부르는 숫자로 분류를 해요. 그러면 실수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숫자를 실수라고 부르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우리가 실수라고 불러요. 근데 이것보다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대비되게 기억하기 편하거든. 뭘로 기억을 하냐면 실수는요, 현재 교육 과정 안에서는 수직선이라고 부르는 거에 나타낼 수 있는 수입니다. 즉 수직선, 수가 나열된 직선이잖아. 거기에 나열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수들 막 나열할 수 있었지. 유리수, 분수들도 막 나열할 수 있었지. 그런 숫자들 전체가 다 뭐야? 실제로 존재하는 실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확인됐죠? 네. 그러면 허수라고 부르는 애는 뭐겠어? 실제로 존재하지 않겠지. 그래서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숫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 속에서. 그러면 우리 영어 단어 테스트 좀 해볼까? 요새 많이 외우던데. 상상하다. 이미지? 뭘로 시작해요? 아이. 느껴지는 게 없어요? I로 시작해요. 네. 그래서 아. 허수 단위가 I입니다. 이미지의 약자를 더한 거예요. 확인됐어요? 예. 즉 상상 속에서. 그럼 상상 속에 있는 이 숫자는 우리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낸 거잖아. 얘가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실제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해서 나타내는 숫자지? 그래서 얘는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는 어떤 숫자를 도대체 상상했냐면, 수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 뭘로 생각을 했냐면, 어떤 수 x 있죠? 제곱을 해.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여기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든 제곱을 하잖아? 부호는 무조건 뭐가 됐어?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로 바뀌었죠. 네. 맞죠? 그리고 숫자의 크기는 뭐가 들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졌던 거잖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대신에 부호는 무조건 플러스가 되는 건 확실해. 그지? 근데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상상을 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1? 제곱해서 마이너스 1? 이게 우리 지금 상식선에서 해결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상상한 거예요. 그걸 왜 상식선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넘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연구자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우리가 멍청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지. 원래는 있었지 않았을까? 라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 속으로 상상하잖아. 아씨 이랬으면은 내가 게임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판단을 했으면 안 졌을 텐데 하는 막 이런 상상들 막 하겠지. 그런 상상을 하게 되면서 시작한 게 바로 허수입니다. 그래서 그 상상을 어떻게 했느냐? 제곱하면 무조건 플러스가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상상을 한 거야. 마이너스가 되면 어떨까? 라는 상상을 해봤던 거지.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수 x 보이죠? x.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 x. 얘를 우리는 어떻게 썼냐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문자를 써서 총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내게 됐습니다. 확인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수?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부르는 숫자. 플러스 i도 되고 마이너스 i도 되는 거야. 이 숫자를 제곱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부호는 플러스도 제곱하면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제곱하면 플러스 되겠지? 근데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확인됩니까?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제곱하면 플러스지. 그러니까 원래 숫자를 쓰면 이렇게 쓰는 거야. 어차피 플러스를 제곱해도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를 제곱해도 플러스가 되는데 여기 보이는 i를 제곱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i를 제곱한 결과가 도대체 뭐가 될 거냐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게 마이너스 1이 된다. 확인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낸 거에서 좀 더 이쁘게 써줄게. 직관적으로. 어떤 수 i라고 부르는 이 허수 단위를 제곱하면 결국엔 뭐야?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이런 상상을 해봤던 거지.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한 숫자를 우리는 허수 단위 i라고 붙여놓고 그 i 값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숫자가 되는 겁니다. 확인됐나요? 네. 그럼 여기에는 좀 더 많은 얘기들이 분명히 등장을 해야 되거든.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의 집중력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왜? 아쉬워?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고1 때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올라가서. 고1 때. 그러면 우리가 이 실수와 허수라는 녀석을 복소수라는 숫자랑 연결을 지어보잖아요. i는 허수 단위지. i가 바로 상상 속에 존재하는 숫자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i가 포함되어 있는 숫자는 전부 다 뭐야? 상상을 해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확인되니?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니 이 허수라는 녀석을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허수를 표현하는 방법. b라고 부르는 애 있지. i랑 곱해지는 숫자. 네. 걔가 0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허수로 분류를 합니다. 확인돼요? 네. 0이 되지 않으면 i가 사라지지 않을 거니까. 근데 만약에 b가 0이 돼버리면 0 곱하기 i니까 일반적으로 0을 곱하면 무조건 얼마가 돼? 0이 돼서 없어지지?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는 b가 0인 경우를 얘기를 하게 돼요. 확인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b가 0인 경우 이거를 우리가 다시 쓰면 결국에는 원래 있던 복수수에서 어떤 형태가 되는 거야? a만 딱 남는 형태가 되겠지? 맞아요? 네. 그래서 실수는 일반적으로 허수 단위 i가 없이 이렇게 하나의 상수값으로 존재하는 것들을 전부 다 실수라고 부른다. 확인됐죠? 네. 그러면 허수라고 부르는 애는 b가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a는 0이 돼도 상관없지. 0이 아니어도 상관없어. 네. 그래서 이 숫자를 우리는 크게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요. 어떻게 분류를 하게 되냐면 a가 0이야. 그러면 숫자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겠어? bi라는 모양이 만들어지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야. 그러면 어떤 모양이 만들어지겠어? a 플러스 bi라는 형태가 되겠지.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잖아. b 상수잖아. 아무거나 써도 된다 그랬지. 뭐 3i 이렇게 써도 돼. 뭐 마이너스 2분의 1i 이런 것도 돼.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 a 플러스 bi는 마찬가지로 3 플러스 뭐 5i 뭐 3 마이너스 2분의 7i 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나 상관없는 거야. 확인돼요? 그랬을 때 이 각각의 숫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따지고 보면 여기는 a는 뭐야? 실수지. 그러면 여기는 허수잖아. i가 붙어 있으니까 허수잖아. 그럼 얘는 실수가 있어 없어? 앞에 붙은 게 따로 없지. 허수만 딱 존재하지. 이걸 우리는 순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순허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로 기억해야 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얀색으로 적어줄게요. 순허수. 글씨가 잘 안 보여? 순, 허, 수. 이러면 됐어? 네. 순허수. 확인돼요? 네. 그 다음에 얘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허수라고도 불러요. 그냥 허수. 전체 이름을 따와서. 아니면 복소수라고 불러도 됩니다. 확인돼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복소수는 약간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해. 왜냐면 우리가 처음에 a 플러스 bi 형태라고 썼지? 네. 여기 b가 0이 돼도 되고 a가 0이 돼도 되고 네 맘대로 하세요잖아. 네. 근데 여기는 a랑 b랑 둘 다 0이 되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얘는 복소수라고 부르기 조금 애매하기도 해서 얘를 부를 때 그냥 우리는 허수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허수들 중에서 순수하게 허수 부분만 남아있는 애들을 순허수라고 얘기를 한다. 확인됐죠? 네. 그럼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자면 우리가 결국에는 이렇게 a 플러스 bi 형태로 숫자를 적는다고 했잖아. 이때 여기 a는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지. a만 있으면 실수라고 불렀잖아. 맞지?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여기 보니 이 a를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해서 실수 부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예요. 실수에 해당하는 부분. 네. 그러면 여기 보이는 이 b도 사실 따지고 보면 상수니까 실수에 해당하는 숫자가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얘는 i랑 곱해졌지. 다시 말하면 i, 허수 단위와 묶여있기 때문에 허수로 분류를 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 보니 이 b라는 숫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허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해서 허수 부분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선생님, i가 있어야 허수라면서요. 근데 왜 i를 빼고 부르게 되느냐? i라는 게 이름이 뭐였어? 선생님 뭐라고 써놨어? i에는 허수 단위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요만큼의 길이를 나타내. 이거 몇 센치야? 하면은 얼마라고 얘기해? 7cm요 라고 얘기를 하지. 네. 그래서 그래서 얼만데 하면은 7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네. 다시 말하면 센티미터는 뭐야? 하나의 단위일 뿐이지. 네. 여기 말하는 i도 그런 센티미터 같은 단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제 값이 b가 바로 허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네. 지난번보다 확실하게 딥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 우리 지금 훨씬 많은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 자, 그래서 허수 요렇게까지 해서 이 내용을 좀 추가를 해봤는데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네. 돼요? 그러면 허수는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네. 여기서 더 딥하게 들어가면 안 돼. 제가 벌써 눈 풀린단 말이야 지금. 지민이 집중 못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 확인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실수로 넘어가게 될 건데 이 실수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사실 초등학교 때야. 초등학교 때도 실수란 말이 나와. 간혹가다 문제집들에서. 근데 공식적으로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이 실수가 뭐니라고 불렀을 때 그거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는 건 중학교 3학년 때야. 그래서 중3 교과서 1단원이 바로 실수에 대한 내용을 해요.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들. 네. 확인됐죠? 네. 그러면 이 실수를 우리는 크게 다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실수를 크게 두 가지로. 뭘로 나누게 되느냐? 유리수라고 부르는 숫자와 그 다음에 무리수라고 부르는 숫자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야. 유리수, 어떤 숫자를 유리수라고 불렀죠? 뭐지? A분의 B 형태의 수. 근데 단 조건이 붙었죠. A는 0이 아니고 A, B는 그렇지. A와 B는 서로소가 아니야? 서로소야. 서로 해야 돼요. 그렇지. 서로소다. 라는 형태의 숫자를 바로 우리는 유리수라고 불렀죠. 네. 그러면 무리수는 그럼 뭘까요? 무리수는 뭐라고 불렀었어요? 그래, 유리수가 아닌 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은 숫자들을 많이는 분리하지 않고 두 가지를 딱 살펴봤는데 원래 있던 복소수 가장 큰 거죠. 실제로 존재하냐? 상상해서 만든 거냐? 상상했던 얘기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즉 동그라미 아니면 X, OX 퀴즈 같은 문제들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서재민을 딱 보고 잘생겼어 못생겼어 물어보면 애매해요 라는 표현은 없는 거야. 잘생겼다 못생겼다 두 편으로 나뉘는 것처럼 간단한 흑백 논리로 이루어져 있어. 숫자의 분류는. 확인됐어?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리수.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럼 무리수는 뭐야? 이게 아닌 거지. 확인돼요? 안 돼요? 네. 이거를 한문으로 번역하잖아? 이렇게 된다? 유, 있을 유자. 리, 이칠 이자. 수, 숫자. 그럼 뭐야? 이치가 있는 수. 뭐 이래 숫자가 안 그래?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는 이치에 맞는 숫자들을 유리수라고 불렀고 이치에 맞지 않는 숫자를 무리수라고 불렀어. 그럼 거기서 이치에 맞다 맞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규칙이라는 걸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우리 지식이 아직 짧기 때문에 모든 규칙을 알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무언가 규칙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될 거고 그 규칙 자체를 우리는 앞으로 커가면서 좀 더 배우게 될 거고 그 규칙에서 모든 게 설명이 가능하면 뭐라고 불러? 유리수. 그 규칙을 벗어났어. 혹은 그 규칙을 뭔지 설명할 수가 없어. 정의내릴 수가 없어. 이런 무슨 수? 무리수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확인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는 이 무리수는 우리가 다시 중3 때 공식적으로 언급이 돼요.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 유리수라는 녀석이 또 공식적으로 언급되는 시점은 중학교 2학년 과정이야. 이때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을 할 겁니다. 확인되니? 네. 그러면 이 중학교 2학년 때 언급되는 유리수 말고 중3 때 언급되는 무리수부터 생각을 해보자고. 네. 자, 이 무리수는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원주율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자, 그럼 원주율 우리가 처음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생각해봐. 어떻게 했어? 원주율이 뭐야? 아니, 원주율이 뭘 원주율이라고 하냐고. 아, 지름에 대한 원주율. 그래, 지름에 대한 원주의 비율. 다시 말하면 지름분해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지름분해 원주로 표현했던 게 원주율이잖아. 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나눠서 계산을 해보면 3.14, 15, 9, 2 여기까지 기억을 해. 근데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숫자 뭐 65, 35. 그럼 그 다음 나오게 되는 숫자 뭐 나왔어 계속 가. 그러면은 그거 안에서 숫자가 쭉 나열이 됐을 때 다음번에 뭐가 나올지 직접 나누지 않고 예상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이 말이 곧 무슨 얘기냐? 규칙이라는 걸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확인됩니까? 네. 왜? 다음번에 직접 나눠보지 않고 모르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내가 어제 고기를 먹었어. 3일 전에 고기를 먹었어. 네. 이틀 전에도 먹었어. 어제도 먹었어. 오늘도 먹었어. 내일 뭐 먹겠니?
고기를 먹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게 되겠지. 맞죠? 이런 식으로 뭔가 규칙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유리수에 해당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그런 규칙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그때는 뭐다? 무리수로 분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리수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원주율로 쓰긴 했어. 근데 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원주율 어차피 소수지. 네. 소수들 중에서 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런 애를 우리는 무한소수라고 불러. 확인돼요? 그 무한소수들 중에서 규칙이 없는 숫자야. 다시 말하면 규칙이 없다. 없는 것들을 우리는 전부 다 뭐라고 분류한다? 무리수라고 분류를 하게 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규칙이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우리가 언제 하게 되냐면 중학교 2학년 때 다시 배우게 돼. 확인돼요? 네. 어떤 이름으로 규칙을 언급하냐? 이 규칙이라는 거를 우리는 순환하게 되는 마디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순환미다? 순환마디 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되는 게 바로 규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있거든. 뭐냐면 1을 네. 3으로 나누잖아. 0.3333333 가겠지. 그러면 소수점 아래 100만 번째 나오게 되는 숫자는 누구일까? 3. 왜? 3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럼 우린 여기서 뭐 한 거야? 규칙을 발견한 거야. 네. 어떻게? 3이라는 숫자가 꾸준히 반복되겠구나. 네. 그럼 거기서 그 규칙이라는 게 3이지. 네. 다시 말하면 순환마디가 3이 되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 만약에 소수점을 내가 뭔가를 나눴더니 0.1515151515151515가 계속 반복돼.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규칙이 뭐야? 1,5가 반복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지. 네. 그럼 순환마디가 뭐겠어? 1호가 되는 거야. 1호 아니라 1호가 반복되는데 이쁜 말 1호. 그래서 이렇게 순환마디라는 규칙을 중2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접하게 될 것이다. 네. 확인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숫자, 무한소수들 중에서 규칙이 없는 애를 순환마디라고 분류를 한다. 이게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무리수에 대한 정의야. 예시야. 확인돼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예시는 뭐가 있냐면 이런 생각도 한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 네. 자, 예를 들어봐. 어떤 수 x를 제곱했어. 4가 됐대. 확인돼요? 네. 그럼 누굴 제곱해야 4가 되니? 2를 제곱해도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되지? 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찾을 수가 있단 말이지. 네. 그치? 맞죠? 네. 근데 어떤 수 x를 제곱했어. 5가 됐어. 누구 제곱해야 5가 돼? 여기서 이제 지식의 얕음이 드러나는 거야. 왜 지식의 얕음이 드러나냐? 우리는 지금 제곱을 했던 숫자들을 뭐만 가지고 했어? 자연수만 가지고 제곱을 해봤지. 네. 소수 가지고 제곱해봤어? 왜 안 해봐? 2분의 1 제곱 해봤잖아. 해봤잖아. 네. 아, 너 안 해봤어? 해봤지? 네. 그래, 다 해봤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누굴 제곱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역으로 생각한 거야. 나 제곱해서 지금부터 5 만들 거거든? 누구 제곱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혹은 나 제곱해서 지금부터 6을 만들 거거든? 누구 제곱할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랬더니 찾은 거야. 진짜 열심히 찾았어. 그러면 생각을 해봐. 그러면 결국 어떤 수 x라는 녀석을 다시 따지면 얘는 2보다는 커야 되겠지. 2를 제곱하면 4가 될 거니까. 3을 제곱하면 얼마야? 굳이 3보다는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즉 2점 얼마가 돼야지만 제곱하면 5가 되는 숫자가 나오겠지. 이걸 이제 범위를 계속해서 좁혀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2.51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숫자보다는 크고 또 2.3 어쩌고저쩌고 나오는 숫자보다는 작고 이런 식으로 범위가 계속 좁혀지겠지. 확인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좁히다 보면 결국 이게 끝이 나겠어 안 나겠어? 안 나겠지. 여전히 무한소수야.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이 x가 얼마인지 찾아봐 하면 위에처럼 간단하게 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무한소수니까 계속 갈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규칙도 발견이 안 되더라는 거야. 아, 이거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기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떤 기호를 만들게 되느냐? 여기서 x를 내가 표현하고 싶어. 그럼 그 x를 어쨌든 제곱을 했잖아. 부호는 플러스도 가능할 거고 마이너스도 가능할 거야. 그지? 네. 그리고 여기에 제곱해서 결국 내가 만들고 싶은 숫자가 5였잖아. 맞지? 네. 정확하게 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기호를 하나 붙이고 이 안에 내가 만들고 싶은 대상을 적어 넣자라고 생각을 한 거야. 확인돼요? 네. 그랬을 때 여기 보니 초록색 기호 보이지?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R
OOT라고 읽게 될 겁니다. 뭐라고 읽어요? 발음 이상한데? 그거 맞아? 루트. 아, 이상한데? 루트라고 부르게 될 거고, 얘를 한문으로 쓰면, 영어로 쓰면 루트, 한문으로 쓰면 뿌리. 근호. 야, 한문인데? 한글로 쓰면 제곱근. 사실 한문으로 써도 제곱근이긴 한데, 이렇게. 확인돼요? 네. 다 같은 말로써 부르게 되는 새로운 기호를 배우게 될 겁니다. 확인돼요? 네. 그랬을 때 이 새로운 기호들은 우리가 언제 배우게 될 거냐? 중3의 1단원이에요. 네, 그래서 요거는 그때 가서 다시 배우게 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중3 때 어떤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냐? 자, 결국에는 이 루트 5라는 숫자는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가 우리가 궁금했던 거잖아. 네. 다시 말하면 제곱해서 5가 되는 숫자를 만들기 위한 원인이 되는 수지. 맞아? 얘가 존재해야지만 제곱해서 5가 되는 걸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확인돼요? 네. 그 원인이라는 애를 결국에는 우리 이렇게 해석한 거야. 근본적인 원인이다. 오, 똑똑한데. 그래서 제곱의 근원이다라는 의미로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이라는 이름으로 배우게 되는 게 중3 때 내용. 무슨 내용이야? 제곱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중3 때 나오는 제곱근이에요. 확인돼? 네. 이러한 숫자도 존재를 할 거고 우리는 앞으로 배워나갈 거다. 그럼 자, 이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잠깐 접어두고 쉬운 것부터 가보자고. 유리수. 유리수는 뭐라 그랬어? 규칙이 존재해야 되는 숫자라 그랬지. 네. 그럼 그 규칙이 존재하면서 결국에는 A분의 B라는 분수의 형태로 적을 수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보고 있던 유한소수들, 뭐 0.3, 0.4 이런 애들 당연히 다 분수로 바꿀 수 있죠. 네. 근데 거기 한 걸음을 더 나가서 무한소수들, 끝나지 않는 애들, 걔네도 분수로 바꿀 수 있어. 걔네도.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무한소수도 그렇지. 무한소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모든 무한소수를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야. 왜? 무한소수 중에서 규칙이 없는 애는 무리수라고 불렀지. 다시 말하면 분수가 안 되니까 무리수라고 한 거 아니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한소수들 중에서 규칙이 있는 애들 있지. 규칙이 있는 수. 이런 애들을 우리는 전부 다 분수로 바꾸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무한소수 중에 규칙이 있는 수를 우리는 다 쓰기 너무 힘들잖아. 줄여. 뭐라고 부르게 될 거냐? 결국에 규칙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순한마디라고 부른다 그랬지. 다시 말하면 순한마디가 존재하는 소수가 되는 거야. 말을 좀 압축해봐. 순환소수. 정답. 순환소수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순환소수 자체는 무한소수기는 하지만 유리수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중학교 2학년 때 하게 될 겁니다. 확인되세요? 네.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는 이 순환소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거거든. 2학년 1학기 첫 단원이. 그러면 순환소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본다 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이 소수를 분수로도 바꿀 수 있고 분수를 다시 소수로도 바꿔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시간이 2학년 첫 단원이에요. 확인됐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유리수도 그때 가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되고 지금 당장은 그냥 이렇게 정의 자체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은요. 정의만. 알겠어요? 네. 자, 그렇게 기억을 했으면 이 유리수를 우리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거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알아야 돼. 자, 뭘로 나눠요? 정수랑 유리수. 그렇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눕니다. 자, 이때 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부르는 애 있지?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순환소수 같은 애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야. 정수가 아닌 거니까.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는 언제 배워? 중학교 2학년 때 나온다고요. 야, 이거 2학년 때 배운다 그랬는데 이걸 1학년 때 배우면 어떡하니?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정수가 중학교 1학년 과정이야. 정수가. 그럼 자, 정수의 기본적인 정의 또 알아봐야죠. 정수 뭐예요? 1 이상의 자리. 1분의 A 형태. 그래, 1분의 A라는 형태의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쉽게 생각하잖아? 이렇게 생각해도 돼. 뭘로 생각해도 되냐면 유리수 있죠? 유리수 중에서
분모 있지, 분모. 분모가 1이 되는 수야. 분모가 1이면 되잖아. 네.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정수야, 그냥. 분모가 1이면 뭐라고? 정수. 아니라고. 유리수 중에서 분모가 1이어야 된다고. 뭐라고? 어? 뭐라고? 눈물이 흘려. 왜 울어? 감동이야? 이게 이렇게 심각한 내용이었어?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됐어? 갑자기 왜? 아, 졸렸어. 와, 갑자기 왜 이렇게. 자, 그래서 정수는 유리수 중에 분모가 1이 되는 숫자를 우리는 정수라고 불러. 근데 정수는 딱히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넘어갈 거 없이 그냥 분모가 1인 분수들 요 정도만 딱 알면 돼. 왜냐면 우리는 이 정수를 다시 세분화 시킬 거거든? 네. 어떻게 세분화 시킨다고 그랬지? 세 개. 3개로 세분화를 시킬 거야. 어떻게 세분화가 돼? 양의 기준수 0. 0. 그 다음에 음의 정수와 양의 정수. 양의 정수로 나눈다 그랬죠? 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0을 뭐라고 불렀지? 기준수. 그래, 그냥 무조건 기준수로 부른다고 했죠? 네. 그럼 양의 정수는 뭘까? 자연수. 자연수. 영정. 난 그렇게 가르쳐준 적이 없는데 양의 정수를 자연수란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지만 양의 정수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양의 정수는 0보다 큰 정수. 큰 정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걸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0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0이라는 기준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럼 음의 정수는 뭐야? 0보다? 그렇지. 작은 정수로 분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때 여기 보이는 양의 정수, 우리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 자연수라고 부른다고 했었지?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이 자연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분화를 시킨 것이 바로 중학교 1학년 때 배우게 되는 수책이에요. 네. 확인돼요? 예.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정수에 대한 얘기 얘네들 다 배우긴 하거든? 근데 음의 정수랑 0은 사실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는 않아. 그냥 우리는 여기다 선생님이 따로 쓸 거거든? 여기 뒤로 붙이면 돼. 자연수라는 녀석을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그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해나가. 확인? 네. 자, 첫 번째로 나누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했었던 방법이야. 자연수를 크게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분류를 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순수하게 뭘 가지고 분류를 하는 걸까? 그렇지. 약수의 개수를 통해서 분류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야. 확인돼요? 안 돼요? 네. 확인되죠? 그럼 1은 약수가 몇 개? 네. 1은 약수가 몇 개? 한 개. 1개. 소수는? 두 개. 2개. 합성수는? 3개 이상. 그렇지. 3개 이상. 그런 애들로 분류를 하게 된다. 네. 확인되니? 네. 그럼 자, 두 번째로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 자연수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냐?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냐로 분류할 수 있어. 나머지가 얼마니? 이걸로 분류가 가능한 거야. 그러면 숫자를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따져본다면 나머지가 0이 되는 숫자가 있고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로 있어. 언제? 2로 나눴을 때. 확인돼요? 네. 즉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에 따라서 우리는 짝수와 홀수로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짝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 0. 홀수는 1. 그래서 우리는 짝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2의 배수였지.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짝수를 써봐 라고 얘기를 하면은 2a라는 형태로 많이 적게 되고요. 네. 홀수를 써봐 하면은 2a 마이너스 1로 적자. 이렇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 a라는 숫자는 어떻게 된다? 1보다 이상인 자연수로 체크를 하게 되겠죠. 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우리가 보게 되는 나머지가 얼마니,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를 통해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 확인돼요? 네. 그러면 이 자연수라는 녀석을 나누는 방법, 선생님이 지금 두 가지를 소개했거든? 다른 방법도 없을까? 사실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올 수 있는 게 0 나올 수 있고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겠지. 네. 그럼 0이 나오면 뭐야? 3의 배수. 네. 1이나 2가 나오면 3의 배수가 아닌 수. 이런 식으로도 분류가 되는 거야. 네. 그럼 마찬가지로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면 5의 배수. 그럼 나머지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야.
즉 1, 2, 3, 4 중에 하나가 나오면 5의 배수가 아닌 수.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확인돼야 안 돼요. 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 나눈다면 이런 것도 가능해. 제곱해서 만들어진 수. 뭐라고 불렀어? 제곱수. 제곱수. 제곱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수. 제곱수가 아닌 수. 이런 식으로도 분류가 가능한 거야. 네. 즉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의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등장을 하겠지. 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특히나 이 두 가지 내용, 약수의 개수로 숫자를 분류하는 방법과 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얼마니? 이거는 기초 상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자연수라는 숫자 자체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배워야 될 수책에서 알아야 될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오늘 진짜 많은 얘기 있어.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쭉 따라 들어가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들을 간략하게만 그냥 정리를 하는 거거든. 네. 간략하게만.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때가 어디겠어? 정수부터 이런 데다 포커스를 맞추면 될까? 아, 유리수부터. 유리수부터 맞춘다? 실수부터. 실수부터? 야, 내가 물어봤는데 왜 나한테 또 물어봐? 네. 어디서부터 맞추고 싶어? 유리수. 정수부터. 유리수? 유리수? 유리수. 지금은 유리수부터? 아니, 복수수부터. 오. 그러니까 이름이 이런 게 있어. 우리는 그 중에 일부분을 배우고 있을 뿐이야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돼. 왜냐면 우리 지금 여기서 정수 계산을 정수 지난번에 우리 수업할 때 정수할 때 뭐 했어 주로?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붙은 거 정도로만 막 확인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그거 갖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산수 연습만 했잖아. 네. 유리수가 되면 뭐가 달라질까? 똑같아. 조금 더 복잡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산수를 해. 네. 무리수까지 포함이 된 실수 체계로 넘어가도 여전히 똑같아. 그리고 나서 허수 단위가 포함된 복소수까지 가도 여전히 똑같아. 무언가 규칙들이 계속해서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원래 이렇게 배우는 게 좀 더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나는 하거든. 얘를 가르쳐줘. 그리고 얘 중에 이런 특징을 이렇게 나눠 가집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생각을 해봐. 얘의 특징이 많겠어? 얘네들의 특징이 많겠어? 얘네들을 합친 거랑 얘의 특징 중에 누가 더 많아? 아니 똑같아. 얘 하나를 둘로 나누는 거라니까? 그럼 얘네 둘의 특징을 합치면 얘랑 똑같겠지? 그럼 얘와 얘의 특징 중에 누가 더 많겠어? 복소수 쪽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더 많은 특징이 이만큼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떼서 실수라고 한 거고 일부를 떼서 허수라고 한 거야. 그럼 일부를 뗀 게 실수라고 그랬지? 그 중에 다시 또 일부를 떼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눈 거야. 다시 또 일부를 떼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눈 거야.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 나가거든? 그러면 결국에서 여기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 이쪽에서 여기 성질이 어때? 제일 적겠지?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큰 거를 다 우리가 배워놓고 나면 사실 여기까지 도달해서 성질 몇 가지 보는 거는 크게 무리가 없겠지? 네. 원래는 그렇게 수업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육과정은 거꾸로 가. 밑에서부터 하나씩 배워서 쌓아 올리라는 얘기야. 확인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 내용 전체가 버거워. 뭔가 좀 어렵고 버거워. 그러면 사실 여기 유리수, 아까 여러분들 얘기한 유리수 있지? 네. 여기 성질까지만 정확하게 요 밑으로만 기억해놔도 돼.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다 기억하고 있으면 3개월 뒤에 무리수까지 숫자가 확장이 될 거고 네. 또 3개월 뒤에 실수까지 확장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쌓아 올리면 되잖아. 네. 실제로 교육관에서 원하는 건 그거니까 그렇게 쌓아 올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유리수의 뜻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알고 있는 상태로 요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확인됐나요? 네. 그러면 우리 체크 좀 책에다가 하고 갑시다. 자, 36쪽 보이죠? 네. 자, 볼펜 하나 꺼내시고요. 꺼냈습니까? 네. 자, 책에다 밑줄만 치고 갈 거거든요. 자, 36쪽에 보면은 첫 번째 정수와 유리수에 보면은 기준이 되는 수를 0으로 두고라고 돼 있지? 거기다 밑줄. 0은 기준수다 라는 거. 체크했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양수와 음수 써져 있을 때 1번 양수에 0보다 큰 수라고 돼 있죠? 네. 2번 음수는 0보다 작은 수라고 돼 있죠? 네. 거기다가 밑줄. 0보다 큰 수와 0보다 작은 수 쪽에 밑줄. 확인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유리수라고 돼 있죠? 네.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거든? 양의 유리수와 0, 음의 유리수라고 돼 있지? 네. 거기도 밑줄. 요건 선생님이 따로 설명 안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의 정수까지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플러스 부호가 붙어 있잖아? 전부 다 뭐라고 불러도 돼? 0보다 크다고 봐도 되잖아. 실수 범위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가 붙어 있으면 이거 0보다 크구나. 그러니까 양이라는 이름을 붙이자라고 한 거야. 그러면 양의 유리수도 가능하지만 양의 무리수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어차피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 안에 있으니까. 양의 실수도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돼. 그럼 양의 허수는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플러스 부호가 붙어 있긴 하지만 얘는 0보다 크다 작다라는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지. 그래서 허수는 안 돼. 그럼 양의 복소수는 불가능합니다. 왜? 얘가 살아있잖아. 아직 허수다니까. 확인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수에 선생님이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야. 수직선에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실수라고 불렀지. 왜?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0보다 크냐 작냐라는 수직선의 비교가 가능해야 되는 거잖아. 그게 가능한 건 실수부터라는 얘기야. 얘는 상상했잖아. 플러스가 붙어있긴 하지만 이게 0보다 크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 어떤 단어를 써줘야 되지? 관성적으로 그냥 의례 당연하다는 듯이 붙여놓은 것 뿐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부터가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양과 음이라는 이름이 정수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숫자에 갖다 붙여도 된다. 실수까지는. 알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는 괜찮은데 양의 실수, 음의 실수도 괜찮거든? 양의 유리수, 음의 유리수 하면은 이름이 다른 애들보다 길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양의 유리수라고 하잖아? 양수라고 줄여서 불러. 음의 유리수라고 하면 음수라고 줄여서 불러. 물론 양의 실수도 양수라고 부르기도 해. 근데 구체적으로 정확한 명칭은 양의 유리수를 양수로, 음의 유리수를 음수라고 부르기는 하는 건 맞아. 근데 그 의미에 크게 두지 마. 그냥 양은 플러스, 음은 마이너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다 체크를 했으면 오늘 수업 끝이야. 이게 다야. 다음 시간에 우리는 수직선과 절대값을 얘기하면서 좀 더 어려운 얘기 한 번 더 할 거고 그 다음에 수의 대소관계까지 얘기를 해서 이번 단원 마칠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에는 숙제가 어디까지 가겠니? 너네 끝까지 못할 걸? 고난도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난도 전까지 하면 45문제인데? 네, 45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네. 그래서 다음 시간 또 마침 금요일이거든? 다음 시간에 진도 끝까지 나가고 고난도 전까지 숙제하는 걸로 합시다. 상황 보자고. 상황 보고 또 한지호 또 딴짓거리 하고 있고 서지민 또 지각하고 박지아 또 노트 안 가져오고 막 그러면 그냥 막 가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보고 어쨌든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기본적인 수책에 대한 내용들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 좀 꼭 해두도록 하세요. 선생님 그리고 밤에 영상 올리면 너네 다음날 낮에 보고 있지? 네. 밤에 밤에 늦게 보지 마. 그 시간에 너무 늦어. 아침에 차라리 보고 밤에 선생님이 늦게 들어오는 날도 있고 막 그러거든? 너네가 계속 기다리고 있으면 선생님 집에 늦게 못 들어가. 선생님의 사생활. 그래 나도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술 안 먹거든?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어서 그런 늦게 들어가면은 수도 있으면 너네 또 밤새 또 기다리다 보면은 또 힘들고 하니까 그냥 다음날 봐. 다음날 방학 때라 시간 좀 있으니까 다음날 오전에 보거나 하면 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세요. 자 오늘 얘기한 거 궁금한 거 질문사항 하고 싶은 말 아무것도 없어? 그럼 안 돼. 너무 이해가 잘 됐어. 거짓말하지 마. 이해가 잘 됐어. 거짓말하지 마. 다음날 되면 또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죠? 또 이러려고 그러지. 이건 안 적을 수 있어. 항상 그랬잖아. 그치 서지민아? 아니야? 이건 쉬웠어. 그래? 자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무리해서 일단 오늘 문제 푸는 숙제는 어디에 왔어? 그 21쪽부터 31쪽까지 본인이 틀렸던 문제 책에다가 다시 풀라고 얘기했었죠. 그게 숙제, 그 다음에 노트 정리하는 거가 두 번째 숙제, 노트 필기. 그럼 노트 필기 오늘도 안 가져오신 분? 오늘 노트 검사 아니에요? 안 가져오신 분? 저 시선을 회피하는 노트 필기 다 했어 안 했어? 갖고 왔어 안 가져왔어? 갖고 왔다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물어보는데
예, 오케이, 알겠어요. 자,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앞에 거 문제 한 문제라도 풀어보자고요.